퍼스널라이즈 케어, 즉 환자 중심의 치료라는 개념은 이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환자는 자신의 치료적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 치료적 여정의 종착지는 완치이고요. 이것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의사가 단순히 치료해준다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환자 자신의 치료적 여정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환자들은 자신의 치료적 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또 의료진들은 환자에 대한 의무 기록이나 또 그들 간의 의사소통 등을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 환자가 받는 검사 결과의 의학적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런 의학적 의미가 우리의 치료적 여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등을 환자에게 공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가 입원 생활에서 오는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잘 견딜 수 있게 하고, 이는 환자의 입원 생활이 좀 더 부드럽게 견딜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들이 받게 될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특정한 치료에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받는 등 의료 자원이 낭비되고 있기도 합니다. 환자마다 건강 욕구와 개인적인 선호, 그리고 신체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의사와 환자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료 과정의 환자의 가치를 반영하고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People Centered Care는 질병이 아닌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를 추구하자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의사와 환자는 믿음을 쌓을 수 있고, 환자에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질적인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tient Centeredness는 환자의 선호, 필요,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반응하고 존중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의학적인 결정은 환자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Patient Centered Care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환자의 선호를 존중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육체적인 편안함, 감정적인 서포트, 의료행위의 가족이나 친구 등을 포함해야 하며 케어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어떤 국가들에서는 오직 전체 환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의사로부터 그들의 치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5분의 1에 해당하는 환자들만이 필요한 검사를 받았으며, 의료 지출 중 40%에 해당하는 부분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개개인마다 각자의 필요와 욕구 또는 상황 및 가치가 다릅니다. Patient-Centered Care는 이러한 이유에서 대두되었습니다. Patient-Centered Care를 통해서 사람들은 의료 제공자와 환자 사이의 신뢰, 경험, 그리고 결과 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 제공자도 자신감과 직업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헬스 시스템의 퀄리티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를 합니다. 즉, Patient-Centered Care는 환자, 의료 제공자, 나아가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People-Centered Care가 떠오르고 있는 현상이 기존의 의료체계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했었다는 평가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의료체계가 환자에게 최선의 과정과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과거의 의료체계 또한 그 목적으로 설립되고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의 통혈을 통한 의료의 제공은 가장 효율적이면서 많은 환자를 구하는 방법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의료의 공급은 현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지만 환자들, 즉 수요는 오히려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곳은 있기 어려웠기에 한 환자에게 맞춤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는 다른 환자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심각했고, 오히려 일관된 프로토콜을 정해놓고 그에 필요한 것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 넘쳐나는 수요를 조금이나마 충당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되기까지 경제와 함께 의료 분야 또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고 충분한 공급이 가능한 사회가 등장했습니다. 한국만 보아도 환자가 갈 병원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보다는 병원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의료계는 사람들의 수요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 공장식으로 가동하지 않아도 충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생산, 낭비 없이 지속 가능한 생산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과 People-Centered Care는 기본 정신이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한 명의 필요를 분석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People Centered Care가 환자에게는 물론 대량 공급 능력을 육성해낸 의료체계가 또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희망합니다. 공유 의사결정이란 치료나 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결정을 내림에 있어 의사와 환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화로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여 각각의 경우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는 개인적인 선호와 본인의 상황 그리고 가치관을 제공하여 본인에게 있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 의사결정은 의사로 하여금 근거에 기반한 의학 지식과 환자 중심적인 이해를 결합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 있어서 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작용에 대해 잘 인식하게 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오는 고민을 줄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주체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앞으로는 환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이 의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 더욱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유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이에 발맞추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hared Decision Making, SDM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SDM은 기본적으로 환자와 의료인 간에 있어서 결정을 낼 때 협동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렇다면 그 협동이란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SDM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환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라포의 형성뿐만 아니라 환자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들, 예를 들어서 치료에 있어서 선택사항, 각 선택사항의 장점과 단점, 그에 대한 증거의 제시, 환자의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나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등에 있어서도 서로 공유하고 실질적인 그 다음의 치료의 단계로 같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SDM은 그 기본이 되는 증거 기반 의학과 환자 중심 소통을 기반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SDM의 과정은 단순히 한 단계가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이 대화하는 과정임을 주의해야 한다. SDM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환자의 지식, 위험 요인 인식의 정확성이나 단순하게는 환자와의 소통 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치료의 결정에 대한 갈등, 환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환자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던가 무시당한 기분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번에 Shared Decision Making을 주제로 해서 실제 사례와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일반적인 진료와의 차이라는 바로 싱글 스텝이 아닌 프로세스라는 점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환자의 상황을 듣고 목표를 설정하는 팀 토크 단계, 여러 방법들을 논의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옵션 토크 단계, 마지막으로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최종적인 방법을 도출하는 디시션 토크 단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진행된 여러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스트로크의 리스크 팩터인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사례를 보면 항응고제를 처방할 수 있거나 심장에 디바이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선호도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나 성, 교육 수준, 사회적 위치 등 수많은 점들이 환자마다 다르기에 의사로서 우리가 강의실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에 맞추어 소통하면서 진료 방향을 함께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Shared Decision Making은 양방향의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의사와 환자 서로 간의 Need and Information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환자의 선호에 맞춘 효율적인 치료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SDM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은 2000년대 전반까지 의사가 주도적인 태도로 치료 전 과정을 이끌어 나가야 했으며, 환자는 수동적인 태도를 통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사는 환자 개개인의 선호도나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저 매뉴얼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 시간, 재화, 인력, 건강이 낭비되었습니다. 이 SDM의 발전을 통해서 환자는 주도적 인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며 자발적인 동기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해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최상의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즉,
SDM에서 의사는 환자 각각의 상태와 가치에 부합한 치료 계획을 제공하며 환자들이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동반자입니다. 효과적인 공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쉐어는 양방향으로 오고 가야 합니다. 환자는 자신이 불편하게 하는 주 증상과 그 이유, 자신의 생활습관과 건강가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와 궁금증 및 치료 선호도를 뚜렷하게 표현해야 하며 본인의 가치관에 부합한 치료 계획을 찾아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제공자인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근거 중심의 치료 계획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각 방법의 효과성 및 리스크 앤 베네핏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학 정보들을 환자의 언어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하며 쉐어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최선의 치료 방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의사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환자는 개별 가치와 선호도를 공유함으로써 바로 그 환자에 맞춘 최선의 의사결정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로 Shared Decision Making입니다. 디그니티, 컴패션, 리스펙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은 그것이 어떤 큰 일, 항상 염두에 둬야만 하는 거대한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 알려주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거대한 개혁이 아니다. 이 개념들은 기본적인 근무 습관,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영역에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디그니티, 컴패션, 리스펙트를 수행하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해야만 한다면 이미 엇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려고 함에도 어렵고 힘들어서 지속하기 힘든 고난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의료 행위를 수행하면서 마음가짐으로 간직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자본이나 의료진의 희생 없이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의 작은 변화로 그에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기에 꼭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ompassion, dignity, 그리고 respect. 이 세 단어는 의학에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이 낱말들이 주는 뜻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치료제와 방법이 개발되고 의학적 지식이 쌓여가고 있지만 환자와 소통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마음은 아직도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우리는 병원 안에서 환자와 마주치는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환자는 자신이 아프고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와 소통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소하지만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면서 환자로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해소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한다는 단순한 생각이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에게 컴패션은 의사소통 및 행동을 통해 디그니티와 리스펙트로 환자들 그리고 동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사는 환자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만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배려일 수도 있고 환자가 외롭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진의 작은 노력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을 증진시키고 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임상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 모두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한편 디그니티, 컴패션, 리스펙트는 병원의 다른 동료들을 대할 때에도 필요한데 이를 바탕으로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느끼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의 팀, 즉 인터프로페셔널 콜라보레이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디그니티, 컴패션, 리스펙트는 환자를 위해서 또 협력적인 직업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패션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고 상대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의미하는데 의사의 경우에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환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컴패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디그니티와 리스펙을 가지고 환자를 대해야 하고 이는 의사소통과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운데 환자에게 다가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공감하고 고민되는 것들에 대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한다면 환자들도 의사를 어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을 진단과 치료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환자에게서 믿음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임상적인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중앙대학교 의료원 홍보 영상에서 특별히 강조한 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한민국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의 홍보 영상과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홉킨스 의대의 홍보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세 개의 홍보 영상에서 모두 강조하는 것에는 인류 수준의 의료 수준과 기술력, 연구 성과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소비자, 즉 환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대학교 의료원 홍보 영상에서 눈에 띄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정, 긍정, 열정,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 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앞에서 저희가 학습한 compassion, dignity, respect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으며 저희 의과대학의 교육 목표인 교양인, 전문인, 봉사인, 즉 조화로운 의료인 양성과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병원의 홍보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영상의 처음과 끝에 나오는 당신의, 즉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병원의 운영이념이 의술은 케어 앤 트리트먼트를 넘어서 환자의 큐어가 목적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 아닌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기술과 지식은 무한히 확장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불치병이라는 단어도 사화가 될 것이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도 영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의료인의 덕목은 인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환자를 존경과 경의의 자세로 바라보며 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는 병의 고충과 치료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환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의료인이 필요합니다. 저희와 같이 환자의 큐어를 위하여 힘쓰는 여러 전문인들을 존중하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의료인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나타나는 병들에 대하여 유연한 사고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46기 동기들 모두 이러한 배움과 마음가짐 잃지 않고 인상실습을 잘 시작하시길 바라며 더 나아가 수련이, 전공의 시절에도 경의의 마음을 잃지 않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들 임상실습 파이팅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같이 잘 이겨내 봅시다.